안녕하세요. 영차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ISMS 세부 점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증 항목은 일반 ISMS 인증 항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요 확인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숙지하셔야 결함 등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반 ISMSP 인증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계시다는 가정 하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키사에서 발간한 ISMSP 인증 기준 가이드를 숙지하시고 들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ISMSP 인증 기준 가이드는 키사 ISMS 포탈 isms.kisa.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ISMSP 자격시험은 시험 범위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봐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막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공부 방법과 전략을 알려주는 전자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떠먹여주는 ISMSP 인증심사원 단기 합격 전략입니다. 크몽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제 블로그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크몽에서는 2024년 시험 대비 ISMSP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제 블로그는 blog.naver.com 숫자 0 CHA 숫자 0303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세부 점검 항목은 키사의 ISMS 포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 항목과 같은 항목은 제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만 적용되는 주요 항목을 블로그에다 추려서 올려놨습니다. 제가 추려놓은 주요 확인사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먼저 1.1.5 정책 수립.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 관리하기 위하여 취급업소의 주요 자산 분류 및 작업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정책, 매뉴얼, 지침 등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는 일반 항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패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확인사항, 핫 콜드월렛 관련 주요 작업 지침 및 절차는 비밀로 관리하고 업무상 열람이 필요한 인원으로 배포를 제한하고 있는가? 여기서 핫월렛, 콜드월렛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행 계좌같이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계좌를 지갑 또는 월렛이라고 부릅니다. 핫월렛은 앱이나 웹 등 온라인으로 연결된 소프트웨어 지갑을 뜻하고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월렛을 말합니다. 우리가 코인을 채굴해서 USB에 담아둔다면 콜드월렛이 되겠지요. 이 주요 확인 사항에서는 핫월렛이건 콜드월렛이건 월렛 관련된 지침이나 절차는 비밀로 관리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배포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일 월렛 관련 지침을 전 직원이 볼 필요가 없는데도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고 한다면 1.1.5 정책 수립 결함이 되겠지요. 다음 자원 할당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주요 확인 사항이 일반 인증 기준과 다를 바 없는데요. 여기 권고 부분을 보시면 이 광고 부분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정보보호 예산은 IT 예산의 7%로 편성하고 IT 인력은 총 임직원 수의 5% 이상, 정보보호 인력은 IT 인력의 5% 이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이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결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할 때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은 해야겠죠. 그 다음 1.2.1 정보자산 식별. 가상환경과 관련된 자산은 최소한 필요한 인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주요 자산 예시가 나오는데요. 개인키, 패스프라이즈 이렇게 예시가 나오죠. 이 자산이 불필요한 인원에게 제공된다면 1.2.1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 위험평가 부분 보시겠습니다. 위험평가 항목에서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항목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관리하는 가상자산의 콜드월렛과 핫월렛의 보유액 비율을 포함하고 있는가. 따라서 위험평가 항목에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관리하는 가상자산과 콜드월렛, 핫월렛의 보유액 등의 비율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1.2.3 결함이겠죠. 그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빠짐없이 식별, 평가하고 있는가? 여기 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CEO 사망, 내부 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원래 서버 탈취 등 이런 부분이 위험평가 때 식별되지 않았다면 결함이겠죠. 여기 있는 예시도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상자산 노드 서버가 공인 IP 사용, DMZ 구간에서 위치해야 하는 등 운영상 제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이 식별되어 있는가?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중에 가상자산 노드 서버가 공인 IP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함일까요? 네, 곧바로 결함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평가가 되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위험평가가 없을 때 결함이겠죠. 위험식별 내용에는 가상자산별 블록체인에서 멀티시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가? 네, 위험식별 내용을 살펴보다가 가상자산 블록체인에서 멀티시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누락되어 있다면 1.2.3 결함이겠죠. 네, 그 다음으로 1.2.4 보호대책 선정 보시겠습니다. 보호대책에도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확인사항 보시면 가상자산별 블록체인에서 멀티시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MFA, 퀴분할, 자체 구축한 멀티시그 방식 등 이를 대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보호대책에 포함되어 있는가? 네, 보호대책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야겠죠. 만약 심사하시다가 블록체인에서 멀티시그를 제공하지 않는데 대안이 보호대책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1.2.4 결함이겠죠. 그 다음으로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경영진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네, 연 1회 정기적으로 법적 요구사항 검토하는 것은 일반 인증기준과 같죠? 그러나 단순히 경영진 보고가 아니라 법적 요구사항 검토 결과를 가상자산 사업자는 여기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인데 법적 요구사항 검토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까지만 보고했다면 결함이겠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는 정보보안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정보보안 점검 항목을 수립하여 매분기 준수 여부 점검 및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네, 정보보안 점검의 날이 지정되지 않거나 그 결과를 CEO가 아닌 다른 경영진에게 보고했다면 결함이겠죠. 이 부분도 일반 인증 기준은 없으니까 숙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인증 기준과 비교해서 도출될 수 있는 결함을 예상해 보시면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사업자 세부 점검 항목을 몰랐을 때 핫 월렛 지침을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런 보기 예시가 나왔을 때 이게 결함인지 아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